뭐 예상이 됐던 거긴 한데 사실은 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이거는 역시 김경수 복권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실의 이 정무라인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원한 대로 지금 이제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미소를. 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을 통해서 기대했던 바는 적진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대로 이제 흘러갈지는 모르겠고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 이제 대권 주자군에 포함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변수가 결국은 가장 그 주요하게 좀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제2의 문재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초반 진입해서 여론조사 이 결과 나오는 게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권 주자군에 처음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냈던 지표하고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6%대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예사롭지 않은 게 데이터상으로도 보이는 게 아까 호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호감도만 호감 비호감 중에 호감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39인데 조국혁신당이 30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경쟁할 때 호남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 이걸 보면은 민주당은 지금 일극 체제니까 내부는 견고하지만 외부는 취약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반 이재명과 반 윤석열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 일단은 윤석열이지만 지금은 친 이재명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향후 운명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김경수 전 지사일 수 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 호감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게 이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하고 거의 비슷했지만 민주당만 놓고서 호감도를 물어볼 때 서울의 비호감도 48%, 인천 경기의 비호감도 52%, 충청 63%, TK 65%, PK 56%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중도적이고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인 김경수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내년 연말이나 2026년 봄쯤에 가서 조명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를 안 드린 것 중에 또 특이한 움직임이 초일회라는 게 결성이 됐습니다. 자, 비명계 전직 의원 15명이 이제 구성원입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 박용진, 송갑석, 장병원, 양기대, 윤영찬 이런 의원들인데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모임을 갖자는 뜻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해요. 자, 하은기 대변인. 네. 이런 모임도 이 쉽게 말하면 차기 대권 흐름, 특히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조금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까?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모임들 그 국회의원 하고 있는 선배들 예. 뭐 초일회 이게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일요일 예. 이런 것처럼 뭐 천목회 이런 거 저도 가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봤는데 이분들 낙선했으니까 이제 마음도 헛헛하고 뭐 외롭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따뜻하게.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예. 뭐 정무적인 얘기도 하고 뭐 정세도 그려보고 하겠지만 사실 원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권과 바로 연결시키는 건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저도 김경수 지사 좋아하는데 아직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예. 뭘 보여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라든가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복권만으로도 이 야권 대선 주자 선호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심지어 좀 신경 쓰이는 지표일 것 같긴 하다라는 그냥 일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가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컨벤션 효과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컨벤션 효과를 얻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 형사재판의 판결 이전에 그런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판결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한 혼란으로 빠질 게 분명하고 특히나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게 대선 보조금, 법정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그 충격파를 안길지는 그거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복권에 대한 나비 효과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이 김동연이나 아니면 이런 그 여러분들이 김부겸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스스로 대선 주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급은 전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 김경수와 같이 해서 어떤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과거와도 돌이켜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그 뭐 말이 많았어요. 뭐 한 게 뭐 있냐,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 비판 뭐 확장력이 없다 이런 비판 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비서 같은 이미지 그리고 그 어떤 개성이 약한 이미지가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그 상쇄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판결 선고 이전에 어떤 국정이라는 거는 당내 상황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다. 그 이유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뉴스토마토가 19일, 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8명 대상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 질문에 21.7%가 김경수 전 지사, 네. 20%가 김동연 지사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 내부만으로 좁혀봐도 김경수 전 지사가 19.8, 김동연 지사가 19.7, 이탄희 전 의원 9.4, 잠재적 경쟁자 없다가 26.4%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민주당 내부에서 20%가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나요? 저는 매우 의미가 또 일단 두 자릿수 예. 수치가 나오면 그거는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김두관 후보자가 호남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를 얻었죠. 특히 전남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제외하고는 경선 과정에서 당원 온라인 투표는 ARS 말고는 15%를 조금 넘는 정도를 얻었거든요. 그건 상당히 저는 호남의 민심이 중요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 그리고 김동연 지사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이재명 대표가 사뭇 다를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디어 토마토 조사 말씀하셨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경기지사를 여기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민주당만 놓고 호감 비호감을 물어봤는데 인천 경기에서 호감이 39, 비호감이 52%나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초일회라는 것도 저는 초일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초 넘어선다. 일극 체제. 이걸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기 전 부대변인하고 저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저도 이 몇몇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박강원,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한을 품고 있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 드러낼까요? 일극 체제에서는 못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잠재되어 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호남이라는 것인데 호남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조국혁신당은 내가 호남당이야, 우리가 호남당이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호남에 공들였습니까? 그 천송이의 꽃을 김해에서 가져다가 양산인가 김해에서 가져다가 망월동에 비석 하나하나에 꽂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했나요? 민주당이 했나요?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까지도 서진 전략을 이야기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기가 지역으로부터 온다면은 저는 수도권도 아니고 PK, TK도 아니고 호남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배 수장님의 분석을. 예. 뭐
말이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초일회를 그렇게 해석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아재 개그 끊임없는 아재 개그, 네, 그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 이제 친노 친문계가 제가 보건대는 의외로 좀 그 허무하게 좀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좀 허무하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당권을 다 넘겨줘 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들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는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들의 특성이 이게 진보 계열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그런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일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다 이제 해소를 하고 복권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정리를 이제 한 차례 하고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제2의 문재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막 이 권력욕이 강한 사람 이런 인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권에 뭐 목을 메고 이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거의 추대되다시피 해가지고 만들어진 대통령이었고, 사실은 그 물에 뜬 기름처럼 약간 그런 그 구조였단 말이에요. 권력 구조 자체도.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도 그런 식으로 이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다가 뭐 어찌됐건 그 친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친노 친문계가 여전히 어찌됐건 당의 그 풀뿌리에서는 이제 기초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남 이제 민심 부분도 이건 이미 뭐 지난 총선 그 이전 지방선거 때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그 민심이, 그쪽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파고 드는 건데, 조국 혁신당이냐 개혁신당이냐, 저는 의외로 개혁신당이 과거의 그 보수 정당에 비해서는 반응이 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득표율도 의외로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경수가 나오니 친문 비명 세력 뭉치는 건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대세는 이재명인데 아무리 결집한다고 대권 후보가 누가 되겠냐?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는 결국 법원의 드릴로 깨질 거다. 법원의 드릴이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 안 계시기 때문에 좀 옹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 이재명, 비 이재명계가 뭔가 다시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현상이 개인 이재명에 대한 그 선호 현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티 또 안일비 이걸로 정치 주도할 수 없을 거다. 이번 정당대회에서 사실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막판에 1등에서 6등으로 미끄러지는 거 보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비명계가 결집한다 의미 없다 그런 얘기 같거든요. 저 우리 하은기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비명계가 일단 결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런 것은 당내에 많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선택을 한 결과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지켜보는 뭐 의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다 뭐 방금 김우영 전 지사처럼 국장님처럼 얘기하진 않고요. 걱정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기도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초일회 정도에 되는 그 모임에서 뭐 매달 한 번씩 모인다고 해가지고 결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지율이 고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국내에 복귀해서 뭔가 다른 목소리를 보여주고 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 한 번도 DJ한테 이렇게 비판적으로 굴거나 대들었던 적이 없어요. 소위 대든다고 표현하는데 그때도 DJ 1급 체제였지만 심지어 아들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그 말을 안 했거든요. 별도의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지지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비명계 인사들이 성공하려면은 그냥 1급 체제에 대한 안티테제가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박영환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신 게 이재명 대표를 자꾸만 접근할 때 법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럼 기다려봐야 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월 이후에 지나면요. 이재명 대표 막 타격 뭐 받고 1심, 2심 선고 나오고 이제 민주당 쪼개지고 내년 초부터 난리가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박영국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성문종합 영어를 보면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항상 두 가지 정도가 때려줘야 타격을 받는 거지 하나 정도는 어림없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간단히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더 결집이 된 거죠. 지난번 77.7%의 당대표에서 이번엔 85.4%.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위협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론상으로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미디어 토마토나 또는 한국 갤럽이나 리얼미터의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를 앞설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적어도 10% 지금 오늘 조사를 보면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포인트 정도 차이 이상을 국민의힘이 앞설 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위협이 오는 거지 그냥 법적인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